어머니, 가게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 수진이가 내민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명의 이전 계약서였죠. 제 이름 석자 옆에 빨간 도장 찍을 자리가 뚫린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 맞고 저녁에 정리하고 그렇게 40년을 이 가게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도장 하나로 끝내라는 겁니다. 저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래. 그럼 오늘부로 이 가게 접을게.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죠. 엄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저는 그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명의로 넘기느니 그냥 팔아버릴 거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71 된 몸이 습관을 기억하는 거죠.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 온 집안이 고요합니다. 아들 내 방에선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오고요. 부엌에 들어가 불을 켭니다. 오늘 만들 반찬 목록이 머릿속에 쭉 펼쳐집니다. 멸치볶음, 어묵볶음, 잡채, 깻잎찜. 단골들이 찾는 것들이죠.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5시 반. 시장에 나가 재료를 받아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가게로 돌아오면 이미 허리가 뻐근합니다. 근데 쉴 틈이 없죠. 7시면 손주 준이를 깨워야 하니까요. 할머니, 5분만 더요. 안 돼. 학교 늦어. 준이를 씻기고 밥 먹이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제야 가게로 돌아와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하죠.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서 일하고 손님 맞고 계산하고.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민호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저녁 8시입니다. 수진이는 그때쯤 외출해서 돌아오죠. 친구들 만나고 왔다면서요. 저는 그 시각에도 가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요? 수진이가 물으면 저는 또 부엌으로 갑니다. 가게 일 끝나고 집안일까지. 이게 제 하루입니다. 어느 날 민호한테 말했습니다. 나 좀 쉬면 안 되겠니? 가게 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몸이 안 따라줘. 민호는 고개도 안 들고 폰만 보면서 대답했죠. 엄마 가게잖아. 엄마가 더 하면 되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엄마 가게니까 엄마가 다 하라고. 그럼 너희는 뭐냐? 이 집에서 밥 먹고 자면서.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가게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요?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제 가게니까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제 가게 수익으로 이 집 생활비가 다 나가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식비, 민호 차 할부금까지 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엄마니까요.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 정리를 합니다. 가게 매출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고 마지막에 남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어떤 달은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죠. 이러다 노후 자금 다 날리겠네. 혼자 중얼거려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요. 저녁에 발을 씻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등. 71살짜리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합니다. 쉬는 날이 없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니 처음부터였습니다. 민호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시장 반찬 가게는 명절 전에 대목입니다. 손님이 평소의 3배로 몰려요. 전 만들고, 갈비찜 만들고, 잡채 만들고. 팔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서도 명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진이 친정에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사돈어른을 맞아야 하니 집 청소에 음식 준비까지. 수진아, 좀 도와줄래? 저 친정 갔다 와야 해요. 부모님 뵈러요. 그래도 손님들 오시는데. 어머니가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수진이는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저 혼자 가게 일하고 집안일하고 손님 맞았습니다. 사돈어른이 오셨을 때 수진이는 예쁜 원피스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차린 음식을 내오니까 이러더군요. 어머니가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손도 못 대게 하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 안 댄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근데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사돈 앞에서 뭐라 할 수도 없으니까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근데 쉴 틈이 없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가게를 열어야 하니까요. 단골들이 기다리거든요. 그 즈음 이상한 걸 봤습니다. 수진이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살짝 지나가며 훔쳐봤죠. 프랜차이즈 반찬 브랜드였습니다. 가맹점 모집 페이지요. 창업 비용, 예상 수익,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런 걸 볼까? 반찬 장사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호기심이려니 했죠.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형 마트가 생기고 온라인으로 반찬 주문하는 사람도 늘었죠. 매출이 조금씩 줄고 있었습니다. 민호한테 말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 어떡하지? 민호는 한마디 했죠. 요즘은 반찬 가게 다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걱정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 제가 40년 바친 가게가 힘들다는데 아들 반응이 이겁니다. 수진이는 더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프랜차이즈가 대세래요. 개인 가게는 힘들다던데. 묘한 말이었습니다. 제 가게를 깎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에 손주준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민호랑 수진이가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두 사람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가게 매출 얼마나 떨어졌대? 많이 줄었다던데. 그래도 그 자리가 좋잖아. 자리 값은 하겠네.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리값. 제 가게를 자리값으로 보는 겁니다. 40년 넘게 일군 제 인생을 부동산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이 집에서 뭘까? 엄마일까? 가정부일까? 아니면 가게랑 집을 가진 돈줄일까?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답이 나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삐끗한 줄 알았죠.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니까. 파스 붙이고 찜질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가게에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죠. 어느 날은 앉았다 일어나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민호한테 같이 가자고 할까 하다가 그만뒀죠. 어차피 바쁘다고 할 테니까요.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받고
엑스레이 찍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예상은 했습니다. 40년 넘게 서서 일했으니까요. 무릎이 안 나갈 리가 없죠. 약으로 안 될까요? 약은 통증만 줄여줘요.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수술이요? 네. 인공관절 수술이요. 지금 상태로 미루시면 더 위험해요. 걷기도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니. 입원해야 하고 회복 기간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동안 가게는 누가 봅니까? 집안일은 누가 하고요? 선생님, 얼마나 쉬어야 해요? 최소 한 달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재활까지 하면 두세 달 걸릴 수도 있고요. 두세 달. 그 시간 동안 가게를 닫아야 합니다. 단골들 다 떨어져 나가겠죠. 매출은 뚝 끊기고요. 이 집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병원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픈 것보다 걱정이 더 컸어요. 집에 가서 말해야 하는데 뭐라고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때 밥상 앞에서 꺼냈습니다.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병원요? 정형외과. 무릎이 안 좋대. 많이요? 수술해야 한대. 인공관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럼 가게는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무릎이 아프다는데 첫 반응이 가게 걱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안 궁금한 거죠. 한두 달은 쉬어야 한대. 한두 달이요? 그 오래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좀 미룰 수 없어요? 지금 가게 닫으면 큰일인데. 미루면 더 안 좋아진대.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그래도 지금은 좀 그렇잖아. 연말이고. 연말이라서요. 장사 잘 되는 시즌이라서요. 그래서 제 무릎은 나중이라는 겁니다. 밥맛이 싹 없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뭘까? 가게 돌리는 기계인가? 아프면 수리하고 다시 굴리면 되는 기계. 근데 지금 수리하면 공장 멈추니까 좀만 더 버티라는 거죠. 그날 밤 무릎이 유독 아팠습니다. 파스 붙이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수술 미루면 정말 못 걷게 될까? 그럼 가게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겠네. 그때는 나한테 뭐라고 하려나? 쓸쓸했습니다. 70한 살 먹도록 가족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너무 잘한 게 잘못인 건가? 말 안 해도 다 해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겠죠.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생겼어요. 작은 불씨 같은 거죠. 아직 불은 안 붙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물 마시러 내려갔죠.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랑 수진이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불 끄고 소파에 앉아서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계단 중간에 서서 숨을 죽였죠. 엄마 무릎 수술 얘기 들었잖아. 민호 목소리였습니다. 응. 근데 지금 수술하면 가게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지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리요. 무슨 정리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가게 우리 명의로만 바꾸면 대출도 쉬운데. 수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죠. 그거 말이야. 엄마한테 어떻게 꺼내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시라고 하면 되잖아. 우리가 가게 맡을 테니까. 근데 엄마가 그냥 넘기겠어? 어차피 나중엔 못하잖아. 무릎도 그렇고.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하면 되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계단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집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집은 좀 나중에. 가게 먼저 넘겨받고. 그래. 급하게 하면 의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둘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꽂혔죠. 내 아들이 내 등 뒤에서 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을 뻔했죠.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열이 났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40년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 매달렸습니다. 손 트고 허리 휘고 무릎 나가면서 일했죠. 민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습니다. 다 이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요. 근데 그 가게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편히 쉬시라는 말로 포장해서요. 내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비볐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밖이 하얘질 때까지 누워서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침이 됐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가게에 나갔죠. 민호랑 수진이 얼굴을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어젯밤 그런 얘기를 하고도 태연하게 밥 먹고 출근하고.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죄책감 같은 건 없는 거구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엄마 거니까 내 거. 그런 논리. 가게에서 손님 받으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계산 틀리고 반찬 잘못 담고.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하셨죠.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좀 못 잤어요. 웃어 보였지만 속은 난장판이었습니다. 40에 넘게 지켜온 가게입니다. 내 땀과 눈물이 배어 있죠. 그걸 저렇게 쉽게 뺏으려 해요. 분하면서도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해준 게 잘못인가? 말 안 해도 다 챙겨주니까 우습게 보는 건가? 그날 저녁 가게 문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결심이 섰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움직였습니다. 가족한테는 당연히 비밀이었죠. 먼저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제로 상담받으려고요. 어머니, 가게랑 건물 다 본인 명에 맞으시죠? 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본인 재산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당연한 말인데 왜 이렇게 시원한지. 팔아도 되는 거죠? 물론이요. 매매든 증여든 본인 결정이에요. 노무사 사무실 나와서 바로 부동산에 갔습니다. 가게 있는 상가 건물 시세가 궁금했거든요. 부동산 아저씨가 컴퓨터를 뚝딱거리더니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40년 전 싸게 샀는데 지금은 꽤 올랐더라고요. 그 돈이면 조용한 데 가서 작은 집 사고도 남겠다 싶었죠. 파시려고요? 아직은요.
알아보는 중이에요. 부동산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정말 팔아버릴까? 그럼 가족은 어떡하지? 민호랑 수진이 난리치겠지. 근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줬지? 새벽부터 일하는 거 도와준 적 있나?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준 적 있나? 없잖아요. 오히려 뺏을 궁리만 하고 있었죠. 내가 힘들어지면 자기네 명의로 바꾸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미안해해요. 그날 저녁 오랜 친구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이였죠. 영숙이는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삽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정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영수가, 나 좀 들어줘. 커피숍에 앉아서 다 털어놨습니다. 가족 얘기, 가게 얘기, 무릎 얘기, 그날 밤 들은 대화까지. 영숙이는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죠. 야, 그게 가족이냐? 그러게. 너 아직 끝난 인생 아니야. 70이면 요즘 젊은 축이래. 그래도 이 나이에 어떡해. 나 봐라. 혼자 사니까 오히려 편해. 눈치 볼 사람 없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니까. 영숙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정임아, 내가 결정해. 계속 저렇게 살 거야 아니면 바꿀 거야. 바꾸고 싶어. 근데 무서워. 무서운 게 당연하지. 근데 저대로 사는 것도 무섭지 않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것도 무섭습니다. 몸 망가질 때까지 일하다가 결국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지친 눈. 근데 아직 눈빛은 살아있더라고요. 포기 안 했다는 표시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내 인생 마지막을 내가 정하겠다고요. 며칠 뒤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죠. 민호도 옆에 있었고요.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의 이전 계약서였죠. 가게와 건물을 민호 이름으로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셔야죠. 무릎도 안 좋으시고. 저희가 가게 맡을게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들은 대화 그대로요. 편히 쉬시라는 말로 포장한 약탈이었죠.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참았죠.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제 이름 옆에 도장 찍을 자리가 빨갛게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수진이가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40년을 바친 가게를 도장 하나로 끝내라니. 내 인생이 도장 하나 값이라니. 어머니,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장은 받지 않았죠.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로 이 가게 접을게.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가게 접는다고. 팔아버릴 거야.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희 명의로 넘기느니 그냥 팔아버릴 거다. 민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에 알고 있었어. 뭘요?
너희가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가게 명예 바꾸면 대출 쉽다고. 엄마 어차피 나중엔 못한다고. 민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들켰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엄마, 그건 그냥 내 등 뒤에서 내 재산 나눠 먹을 궁리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죠. 나는 너희한테 뭐였어? 엄마였어? 아니면 돈줄이었어? 엄마.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가게 나가고 집안일하고 손주까지 봤어. 아프다고 하니까 가게 누가 보냐고 하잖아. 그러면서 가게 뺏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닥쳐. 난생 처음 며느리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수진이가 움찔했죠. 이건 너희 미래를 위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끝내는 거야. 그래서 안 줄 거야. 가게도 집도. 차라리 팔아서 내가 쓰겠어.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얘기하자. 얘기할 거 없어. 다 끝났어. 서류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두 사람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방으로 올라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근데 마음은 시원했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편 들어줬으니까요. 그 뒤로 집안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민호는 매일 저한테 따졌죠. 엄마, 다시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돼요? 말 되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안 돼. 그래도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물려줘? 뺏으려고 했으면서.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수진이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울면서 매달렸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할게. 근데 가게는 안 줘.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준이 키워야 하는데. 준이는 너희가 키워야지. 내가 왜 키워? 손주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했습니다. 가게와 건물 매매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부동산에서 손님이 금방 붙었죠. 40년 된 단골 상권이라 인기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떨리더라고요. 40년을 바친 곳을 떠나는 거니까요. 근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 주인한테 가게를 넘기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낡은 간판, 좁은 가게. 제 청춘이 묻힌 곳이었죠. 집 매매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민호네는 따로 나가야 했죠. 처음엔 발악했습니다. 엄마,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전세 알아봐라. 돈은 보태줄게. 그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웃겼습니다. 이제 와서 같이 살고 싶다니. 뺏을 게 없어지니까 급해진 거죠. 아니야. 나는 따로 살 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얼굴에 절망이 스쳤죠. 근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짐 싸는 날이 왔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죠. 옷 몇 벌, 앨범, 서류. 나머지는 다 두고 갔습니다. 어차피 새 곳에서 새로 사면 되니까요. 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울면서 제 다리를 붙잡았죠. 할머니, 가지 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이 앞에 쪼그려 앉아서 눈을 맞췄죠. 할머니 멀리 가는 거 아니야. 방학 때 놀러와. 진짜요? 응. 할머니 새집 구경시켜줄게. 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미안했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저도 준이도 망가질 게 뻔했습니다.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나았죠.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갰더라고요. 엄마. 응.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 후회할 거면 벌써 그만뒀지. 엄마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매정한 건 너희였어. 나는 이제야 정신 차린 거고.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집이 멀어져 갔죠. 민호네가 작아지다 안 보였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홀가분했죠. 엄마는 이제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보는 사람이 될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지만 신경 안 썼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작은 해안 도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원룸이었죠. 크진 않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들으며 커피 마시는 게 요즘 낙입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아침에 눈 떠서 멍하니 천장만 봤죠. 뭘 해야 하지 싶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산책하고 밥 먹고, 오후에는 책 읽거나 바다 구경하고, 저녁에는 일찍 자고.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무릎 수술도 받았습니다. 혼자 병원 가서 혼자 입원하고 혼자 퇴원했죠. 근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눈치 볼 사람 없으니까요. 회복하는 동안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라 인심이 좋더라고요. 옆집 할머니랑 금방 친해졌죠. 이름은 순자 씨였습니다. 서울서 왔어요? 네. 가게 접고 내려왔어요. 잘했네. 여긴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아. 순자 씨랑 같이 산책하고 밥도 먹고 서로 반찬 나눠주기도 했죠. 그러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동네에 반찬 가게가 없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고 노인들만 남았는데 요리할 기력이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 2, 3일만 반찬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작게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반찬 만들어서 마을 회관에 가져다 놓았죠. 멸치볶음, 나물, 젓갈. 시장에서 팔던 것들이요. 가격도 싸게 매겼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사가셨죠. 입소문이 나서 옆 동네에서도 오고. 사장님, 반찬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기분 처음이었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요. 일은 주 2, 3일만 합니다. 나머지는 쉬거나 여행하거나. 지난달엔 제주도 갔다 왔죠. 난생 처음 혼자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렌터카 빌리고 해안도로 달리고. 신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있었구나 싶었죠. 민호한테 가끔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안 받았는데 요즘은 받아요. 목소리가 많이 누그러졌더라고요. 엄마,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저희도 잘 있어요. 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방학 때 보내. 놀러 오라고 해.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붙어 있진 않지만 그래서 더 편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생기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게 됐죠. 요즘 아침마다 바다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도장을 찍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있겠죠. 아니, 무릎 때문에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행복하진 않았을 겁니다. 떠나길 잘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늦었더라고요. 71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였죠. 익숙한 걸 버리고 낯선 걸 선택하는 용기. 저녁에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바다 위로 해가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죠. 혼자 보는 노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김정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걸 잊고 살았죠. 이제야 기억났습니다. 남은 인생은 김정임으로 살겠습니다. 엄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지만 그건 제 일부일 뿐이니까요. 오늘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듭니다. 내일은 뭘 할까? 별것 없어도 기대됩니다.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기원드리며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